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네, 톡입니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뇌생남 이시안 쌤 그리고 조동원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공개해 볼까요? 오늘 벌칙은 승현 학생과 오랜만에 아이스 버킷 챌린지 하듯이 그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걸 한번 벌칙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 겨울에 제발 해주세요. 자,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아침 시간대에 출근하게 되어서 앞서 스터디 참가가 힘들어요. 야, 출근한 거니까 취업한 거잖아요. 좋은 일이에요. 우리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같이 스터디하고 그래가지고 취업한 네네. 거니까 아주 바람직한 일이죠. 맞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풀기 전에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주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초성 찬스 쓸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이니까 신중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독일어, 피해와 즐거움의 합성어로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심리학 용어이지만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서는 1위 사업자를 쫓는 2, 3위 사업자의 심리를 표현할 때 종종 인용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다 뭔지 알아요? 예, 근데 이게 심리학 시간에 그 오. 전공 시간에 공부를 했던 것 같아서 합성어면 두 개를 합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 정답, 샤덴 프로이드의 심리. 샤덴 프로이드의 심리. 정답입니다. 이럴 수가. 문제에 답이 있네요. 그러게요. 한국말로는 네. 쌤통 심리학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야, 네가 안 됐으니까 나는 좋다, 기분 좋다 이런 심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의 그 원인은 저거라고 그러죠. 질투심. 질투심. 남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어떤 질투감을 느꼈을 때, 안 됐을 때 그 쾌감은 질투심에서 나온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 유태인들의 대학살 있죠. 네. 홀로코스트도 사실 이것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유태인들은 원래 옛날부터 돈이나 이런 것들을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자들을 보면서 독일인들이 그 취업도 안 되고 경제가 어려웠을 때 느끼는 그런 어떤 질투와 이런 것들이 결국 유태인 학살이라는 것들을 동조하게 했을 때 샤덴프로이드 심리가 나타나가지고 그게 가능했다. 이런 식의 분석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그 독재자가 어떻게 이제 그 대중들을 움직일까라는 그런 것들을 연구할 때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저출산 시대의 귀한 아이 한 명을 위해 부모는 물론이고 친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이모 혹은 고모와 삼촌까지 모두 8명이 함께 지갑을 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영어였던 것 같은데. 에잇. 헤이트. 혹시 초성 찬스를 써도 될까요? 이응 피읍 키읔. 피읍.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 8 포켓. 에잇 포켓. 에잇. 정답입니다. 에이. 그래서 이제 8명인데 네. 부모 둘, 네.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거기다 삼촌, 이모 이런 식으로 이 10명의 사람에서 그 조그만 아이, 꼬마 하나는 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삼촌이나 이모들이 요즘에는 이제 만혼 현상 때문에 결혼을 늦게 하고 아이가 없고 그러니까 조카가 하나 생기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뭐 SNS 보면은 그 조카 사진 딱 올려놓고 뭐 애들이 그 다른 친구들이 아들이냐 막 그러면 아들은 아니고 조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많잖아요 요즘에. 네. 아니 뭐 맨날 보는 것도 아니고 조카인데 한 달에 한 번 보는데 좋은 선물을 사잖아요. 그래서 사실 엔젤 비즈니스라고 해서 영유아 대상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에이포켓이라는 현상 때문에 생겨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중국엔 비슷한 게 소황제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한국도 좀 귀하게 자란 어린이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환경보호를 우선으로 하여 버려진 음식을 쓰레기에서 얻은 채소 따위의 음식으로 연명하며 물질주의와 세계화 등에 반대하는 주의 또는 그런 운동을 일컫습니다. 자유롭다와 채식주의자의 합성어로 무료로 얻는다는 뜻인데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이번에도 합성어면 두 개를 합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맞춰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글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정답 정답. 베이저? 프리베이저. 프리건. 정답은 프리건이었습니다. 아이고. 아유. 5글자인 줄 알았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얼핏 보면 거린처럼 오해받는데 뉴욕에서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쓸만한 신발, 뭐 쓸만한 심지어 음식, 채소 이런 것들을 걷어가지고 먹는다고 해요. 아이고. 근데 이분들이 거린이 아니라 네. 실제로 중산층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쓸만한 것들을 다시 하는 것들의 운동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고 또 여러 효율을 자원 소비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재활용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한다라는 그런 운동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세계정책연구소 소장인 미셸 부커가 지난 2013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한 개념으로 위험 신호를 내뿜으며 돌진하는 위기를 가리킵니다. 미셸 부커는 이런 위험을 언제 발견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내뿜으면서. 늦뿜으며 돌진한다. 내뿜는 동물이 한 명 있어요. 아, 코뿔소. 색깔이 맞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코뿔소는 회색입니다. 그레이 리노? 맞나요? 정답이죠? 이건 정답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답이라고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와. 블랙스완은 갑자기 생기는 위협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블랙스완이 없어요. 실제로 있긴 있는데 최근에 발견된 거고 예전에는 검은백조라는 건 없는 거니까 상상 속의 동물인데 갑자기 왔다 뭐 이런 개념이라면 회색 코뿔소는요 저기 멀리 초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위기가 오는데 그게 전조가 없이 갑자기 생기는 블랙스완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무슨 전조가 생기는데 그게 그 경제위기의 전조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엄청나게 발생한다는 거죠. 코뿔소가 저기 멀리 있지만 네. 하지만 저게 나를 잠재적으로 덮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지금 빨리 대피할 수 있는데 점점 가까이에도 안 있다가 눈앞에 있으면 못 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예측 가능한 전조가 있는 그런 위협들을 얘기할 때 회색 코뿔소라는 말을 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시작한 여성 운동으로 직역하면 예쁜 여자 옷차림으로 걷기라는 뜻입니다. 이 운동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이번 주제를 공부하면서 조금 봤던 거라서 바로 한번 대답해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5초 카운트 주세요. 슬럿 워크 운동. 슬럿 워크 운동. 정답입니다. 2011년 1월에 어떤 포럼에서 캐나다 경찰관인 마이클 생귀네티가 생기가. 생귀네티. 네네. 네, 이 생기가. 사람이 성폭행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슬럿처럼 입지 말아야 된다, 여자들이. 슬럿이 여기서 이제 예쁜 여자, 야한 옷차림이죠. 야하게 입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이 곧 성폭력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들을 항의하기 위해서 2011년에 시작돼가지고 전 세계 여성들이 슬럿처럼 입고 걷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옷차림을 입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피해가 그런 성폭력이 우리 때문은 아니다. 가해자 때문이지 우리는 피해자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그 여성들이 행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항의하는 뜻으로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톡방 퀴즈 풀어봤고요. 네 문제를 맞히면서 벌칙에선 제외가 됐습니다. 오늘 축하해요. 어땠나요? 보미 누나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습니다. 네, 힌트를 너무 잘 주셔서 운 좋게 맞춘 것 같습니다. 내려온 천사래요. 저도 정말 도건 학생을 도와줄 의사는 없는데 네. 이게 하다 보면 자꾸 힌트를 주게 되더라고요. 이게 좀 이상하네요. 감사합니다. 아, 자, 그러면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네. 퀴즈를 통해서 성폭력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항의하는 행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한 씨는 직장 내 성희롱 뉴스를 보면 좀 네. 어떤 생각이 드나요? 굉장히 화가 나고요. 일단은 그런 곳에서 자신이 올바르게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서 네. 솔직히 많이 안타깝고 속상하고, 네, 그리고 여성분의 마음을 대변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미안하고, 예, 이거는 남자로서 저지르면 안 되는 행동이구나 생각합니다. 네, 이 최근 문화계에서 성희롱 문제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명망 있는 작가, 또 화가 등 문화인들의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왜 이런 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대학 내 성희롱도 사실 문제가 참 심각해요. 네. 남학생들 단톡방, 이게 좀 문제가 좀 많이 되는데, 동원 학생 그런 적 있습니까? 네? 아니, 그런 적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어떤 좀 생각이 드나요? 근데 같은 남자로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럼요, 예. 뭐 이거 단톡방에서 우리끼리 그냥 농담 좀 한 건데 뭐 이 정도로 하느냐 하는 막 그런 말도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범죄니까 이게 범죄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하면 또 이제 회식이 많아지는데요. 이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설문조사한 결과들이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그러니까 남성이 1.8%, 여성이 9.6%고 관리직보단 일반직에서 또 정규직보단 비정규직에서 성희롱 피해 경험이 많이 나타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어디서냐라고 하면 회식 장소에서 바로 44.6%가 여기서 나타났어요. 그 나머지 42.9%는 직장 내거든요. 회식 장소, 회식은 잠깐이고 직장은 내내니까 이게 오히려 40%대로 비슷하다는 건 회식 자리에 정말 많이 집중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이슈에 관한 뉴스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기사들이 있습니까? 네, 역시 두 가지 기사가 있는데 첫 번째 기사는요. 네. 얼마 전에 출판계에서 이런 그 성희롱을 당했다,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그 고백들이 있고 문제가 됐었죠. 거기에 대한 기사입니다. 최근 문단에서 작가들의 성추문이 연달아 폭로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현직 출판계 종사자 25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 68.4%였다고 합니다. 그 전체로 봤을 때 지금 거의 70%가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라고 하니까 엄청난 그 횟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네. 유형별로는 일단 음담 패설이나 성별 비하 발언을 하는 언어적 성폭력이 53.7%로 가장 많았어요. 출판계에서는 이처럼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이유가 네. 한마디로 이제 가불관계 때문이다. 84%가 이렇게 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폭력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사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폭력 피해 이후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힌 이가 일단 21.5%에 불과해요. 네. 이거는 뭐 해봤자, 그다음에 가불관계니까 함부로 얘기했다가 나한테 오히려 피해가 올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합성된 건데 그 외에도 뭐 성희롱 예방교육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연일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들은 적 있다고 응답한 사람 54.9%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서 그걸 받아봤는데 네. 되게 그냥 쓱 지나가요. 별 얘기 아니에요. 쓱 지나가면서 네네네. 아무 얘기도 아니게 그냥 좀 이런가 보다 하고 하면 지나가서 별로 유효성은 없고 그리고 또 인터넷 교육을 대체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이렇게 틀어놓고 사람이 딴짓을 해요. 별로 이런 성희롱 교육에 대해선 별로 실효성이 없는 상태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도 알아볼게요. 네, 두 번째 기사는 직장 내 성희롱 방치하면 비용 발생이라는 건데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됐는데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자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겼을 때 분명히 돈을 내고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지켜지는 거는 또 이런 것들이 잘 안 걷고 잘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이런 것들을 좀이라도 좀 정확하게 걷는다면 사업주가 돈이 아까워서라도 이런 부분을 좀 예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성희롱 방지에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다라고는 하는데 사내 내규를 제정하거나 취업 규칙에 포함하는 등 해가지고 성희롱에 대해서 좀 더 사내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주기적으로 성희롱 방지 교육 및 사내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이 안에서 가능한 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이런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이 이 기사의 요지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기사를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 도근 학생이 첫 번째 기사에서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봤나요? 네, 저는 첫 번째 기사에서 가불관계라는 단어를 중요 단어로 꼽아봤는데요. 출판계뿐만이 아니고 지금 아직 대부분의 직종에서도 이런 그런 가불관계에 따른 그런 성희롱이 좀 빈번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혐, 뭐 남혐 이런 문제에 앞서서 네. 오히려 이런 가불관계가 이런 그런 직장 내 성희롱의 근본 원인이 아닐까 해서 이 중요 단어로 가불관계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네, 최근 유명 문인들의 성희롱 문제가 터지면서 출판계 전반에 성폭력이 심각하다는 현실이 고발됐는데요. 출판계의 이러한 실태, 원인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 출판사들이 너무 영세한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책 하나 잘 터지면 출판사가 확 살아나요. 네. 심지어 그 문학동네 같은 데는 해리포터 한번 터졌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엄청 빵 크게 터진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책 하나에 그러니까 일단 너무 달라지니까 저자를 잡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저자가 좀 삐끗해서 나 딴 데서 낼 거야. 그래 버리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네. 그런 식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불관계가 좀 심한 가불관계인 거죠. 거기서 88.4%가 저자, 거래처, 상사 등 이런 부분에서 가불관계가 너무 심하게 발생한다. 또 상사가 포함되는 이유는 출판사가 이직이 되게 잦아요. 그래서 고용 안정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상사한테 잘못 밉보이면 또 옮겨야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영세한 구조가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가불관계나 예방교육 부재는 이제 출판계만의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다양한 기업에서도 좀 같은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은 출판계는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됐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얘기가 되고는 있는데 많은 기업들에서는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공론화되면 기업 이미지도 안 좋으니까 그 안에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가령 주로 이렇게 좀 높은 임원과 뭐 새로 들어온 여직원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기업에서는 네. 여직원을 보호하기보다는 임원을 보호하는 걸 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있어서 일이 돌아가고 수입을 만들어주는데 이 여직원은 없어도 그만 이런 식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실제 기업에서는 공론화되지 않아서 덮어지는 사건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이 직장 내 성희롱을 방치할 경우에 기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아무래도 일단 피해자의 노동권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겠죠. 일단 뭐 그런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지옥일 거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도 가기 싫고 일을 해도 능률이 떨어지고 위축감을 느끼고 네. 또 심하면 이제 정신적인 질환에 걸릴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못할 뿐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직원의 사기 조화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결국 직장에도 굉장히 큰 손해가 될 거고요. 또 이런 것들이 좀 밝혀지거나 오히려 쉬쉬했다가 밝혀질 경우는 그 직장 자체 이미지가 확 떨어지면서 기업 이미지에 큰 손상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기업에서 일단 문제를 좀 덮기 급급하거나 아니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런 걸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그 기업이잖아요. 기업에서 그 덮었다가 하는 거는 사법 처리가 가능하면 사법 처리를 하면 되지만 네. 실제로 그 정도면 덮는 것만 잘하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덮었다가 했을 때 사법 처리 플러스 징벌적 손해배상.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 가령 이것만 보면 사실 그 배상 자체는 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해봤자 뭐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어쩌고 해봤자 네. 뭐 1억은 안 넘어갈 거예요. 정신적 위자료. 그런 것들을 100억을 때려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직장에서도 철저하게 파헤쳐가지고 만천하에 드러내서 먼저 그 덮다가 걸리면 그렇게 해버리면 먼저 파헤쳐가지고 우린 아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좀 제안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네, 오늘의 족보 공개해 주실까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섹시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오, 길죠? 빽빽합니다. 어... 당신이 팀장인데 성과를 낼 수 있는 키를 가진 중요한 팀원이 같은 팀원에게 성적인 농담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야.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면 팀에서 내보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답해볼까요?
네, 저는 단기적 성과냐 아니면 장기적 안정이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기적 관점에서 그러한 팀원을 내보내는 것이 훨씬 이제 회사에 있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기적 성과가 회사에 어느 정도 이득을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팀원을 오히려 방치할 경우에 장기적으로 그런 팀 분위기를 저하시켜서 생산성을 좀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런 중요한 팀원 이외에도 회사라면 그 인원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유능한 인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문제시된 그런 행동을 해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다른 팀원에게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문제 행동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팀장으로서의 이런 리더십이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겠죠. 그렇기에 저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해당 직원을 팀에서 빨리 이제 내보내고 징계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 팀원을 내보내도 이 팀원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충분히 안에서 해결 가능하고 성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했는데 이 문제의 전제 자체는 그런 성과를 쓴 중요한 팀원이니까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없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네. 팀원이 나가서 내가 마이너스 성과가 나고 그러면 거기에 책임을 지고 나도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옷을 벗어야 되는 예, 상황까지. 예. 근데 뭐 네. 회사가 장기적이 되든 말든 내가 지금 잘릴 지경인데 네. 그럼 나는 이 회사원이 아닌데 뭐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좀 딜레마적인 상황이 놓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같아도 그렇게 그 상황이라면 당연히 고민을 하겠지만 나중에 돼서 저는 계속 그 관점을 고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걸 덮어놨다가 나중에 더 큰 이제 그런 안 좋은 결과가 오기 전에 오히려 나한테 지금 당장 그런 피해가 오더라도 굉장히 형식적인 답변일 수는 있지만 그게 가장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회사 중요한 직원을 내보내고 저한테 이제 피해가 오더라도 지금 더 커지기 전에 미리 잘라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좀 하고 또 질문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네, 요즘에 자꾸 유행하는 게 이제 상황 면접 같은 네. 거예요. 이런 상황을 준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그래서 뭐 웬만한 기업들에서 많이 출제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롤 면접 또는 상황 면접에 있어서 좀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실전이라면 답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 상황 면접은요. 예를 택하든 다 이렇게 반론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반론한 게 아니라 무조건 저 친구가 얘기한 건 아니게 반론이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마음이 흔들려서 저 그러면 좀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딜레마에 빠져요. 여태까지 아니라고 얘기한 걸 지금 맞다고 또 얘기해야 되니까 그럼 자기 얘기를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건학생 태도는 참 잘한 거고요. 뭐 그런 면에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어찌되었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기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원리 원칙을 지키다가 잘렸다라고 한다면 그 커리어를 가지고 다른 회사 같은 데서도 이런 부분들이 좋게 오히려 소문이 나면 낫고 이직을 할 때 더 유익하면 했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회사에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발판을 쌓기 위해서라도 이런 정직성이 정말 필요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좀 더 그렇게 딱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끝까지 의견을 고수한 건 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칭찬받는데 우리 도건 학생이 이 선생님 평가 어떻게 들었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그 다음에 그런 좀 더 이제 발전적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제 이 회사를 나가고 이직해서도 좀 나를 원하는 그런 좀 정직한 면을 좋아하는 그런 기업도 있을 것이다라는 답변까지 진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 덧붙였다면 더 좋은 답안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신경 써서 면접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쌤의 족보 열어봤고요. 이번에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이번엔 좀 더 직접적인 문제를 준비했는데 네. 직장 상사가 동료 혹은 자신에게 자꾸 성희롱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요. 성희롱이다라고 하기엔 애매한데 자꾸 어느 정도 수위가 있는 그런 성적인 농담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에 대해서 성희롱입니까? 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또 수위도 애매하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렇군요. 그 여론 형성 있지 않습니까? 여론 형성을 하는 건데 저랑 그
상대방 성적 농담하는 그 남자 직원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은 한 2분 정도 여성분을 더 섭외를 해가지고 그 2분이서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이 4명이서 같이 있는데 야 얘가 자꾸만 나한테 뭐 그러니까 농담을 해. 근데 이제 다른 여자분이 어머 개쓰레기다 막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형성하면 이제 저가 당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동종을 해서 야 그런 애들은 처벌이 가능하대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그 둘이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하지 그래 잘리는 거야 그냥 이번에 그래서 저기 팀에 누구 인사명 나가지고 잘렸어 막 그러고 그렇게 해서 남자가 아무 말도 못하게 그동안 자기가 했던 행동을 이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인 것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도록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로 얼굴도 안 붉히고 예를 들면 이 직장 상사 관계에서 그런 말 했을 때 조금 내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이 되어서 자신 있게 못 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좀 피할 수 있고요. 만약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 그건 진짜로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직접 말하든가 회사에다가 얘기를 하든가 그렇게 해도 무방한 사람입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도 못 고쳐주면. 네. 보이시군요. 저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그 사람한테 더 심한 수위의 성희롱을 해가지고 그쵸? 역대사지의 기분을 느껴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여직원들 다 동원을 해서 다 그 사람이 엉덩이를 이렇게 한 번씩 만지고 가는 거죠. 여기 짓궂은 농담이라고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더 심한 수위로 한번 더 성희롱을 심하게. 해서 한번 본인이 직접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좋아하면 어떡해요? 좋아하면 어떡하죠? 그게 거기부터 해야 건데 일단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수치심을 느끼겠죠.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런 불쾌감을 느꼈다면 더 이상 안 할 것 같거든요. 저번에도 보미 씨 할 때 글쎄요. 동해보복법, 예. 눈에는 눈, 이해는 이 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그렇죠. 그러네요. 받은 만큼 네, 돌려주자. 그렇죠. 복수는 확실히. 대단합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저. 네, 우리 두건 학생은요? 아 저는 대응이라고 하면 그 진짜 말 그대로 계속 이런 그런 증거물을 일단 모아놓고 네. 이렇게 빵 터뜨릴 것 같아요. 한 가지 가지고 했을 때는 뭔가 반려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거 아니잖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그 수위를 넘나드는 거면 좀 더 센 것들, 그다음 약한 것들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중에 한 번에 탁 터뜨리는 게 오히려 좋은 대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톡방 친구들의 의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리 학생, 성희롱이라 보기 애매한 성적인 농담의 경우 상사와 개인적인 면담 과정을 통해 불쾌하다는 입장을 솔직히 표현해 추후 생길 수 있는 더 심한 문제들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사팀에게 도움을 청해 자문을 구할 것이다. 태희 학생, 가장 먼저 상사에게 불편함을 표시할 것이다. 상사에게 상사의 언행이 자칫 성희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준다. 그 이후에도 반복된다면 정황을 충분히 확보한 후 상부에 보고한다. 유실 학생, 동일한 수위로 농담 삼아 받아 넘긴다. 실제로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심해질 경우 증거 자료를 모아 회사 내 조정위원회에 전달한다. 온유 학생, 일단 증거를 차곡차곡 모은다. 그리고 먼저 그 직장 동료 혹은 직원에게 직접 부적절한 언행이었다고 말로 한다. 그분이 전혀 문제될 것을 모르겠다고 하시면 다른 동료들과 함께 상의한다. 혹시 다른 동료들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다면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가지고 상위 기관에 의뢰한다. 소희 학생, 상대에게 자신의 성적 농담이 잘못됐음을 인지시켜준다. 그럼에도 비슷한 언행이 계속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한다. 만약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를 모아 상부에 보고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학생들의 의견 도건 학생 어때요? 아 저는 온유 학생 의견이 조금 더 좋은 것 온유 같았는데요. 학생. 그 굉장히 좀 절차에 맞게 대응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온유 학생 의견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여기 베스트 댓글은 다 맞는 얘기들이죠. 네. 맞는 얘기들인데 이 중에서도 우리 도건 학생이 본 것처럼 온유 학생이 일단 프로세스가 확실해요. 첫 번째 증거를 모으고 그다음에 직접 얘기하고 아니면은 세 번째로 동료들과 상의해서 여론을 형성한 다음에 네 번째는 상위기관에 의뢰한다라고 해서 그 절차대로 탁탁탁 진행하는 것이 나름 뭐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온유 학생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온유 학생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네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은 기업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의 심각성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희롱 이렇게 하면 항상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사실은 이 가해자들도 자기가 성희롱을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러면 생각하면 지금 나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던진 무심한 한마디가 다른 사람한테는 성희롱으로 들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인지를 늘 하고 있으면 사실 이런 문제는 싸그리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그렇게 주의하고 그리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으면 한다는 것이 오늘의 저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근 학생 오늘 어땠습니까? 저도 이시안 선생님이랑 의견이 비슷한데요. 네. 이제 그걸 인지를 못하고 무심코 내뱉는 말에 이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니까 말을 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서 하고 이제 그런 게 몰랐다고 하더라도 범죄니까 그럼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항상 조심해야 될 자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